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냈습니까? 자, 오늘 진도는 118페이지요. 복습을 좀 하겠습니다. 앞에 결격사유 기억납니까? 결격사유가 88페이지. 그 다음에 102페이지에 중개업무 범위, 109페이지 고용인 그렇게 했어요. 자, 등록관청이 등록 신청을 받게 되면 등록을 해야 한다 할 때 기준을 네 가지를 따진다 그랬어요. 등록 신청은 누구하고 누구만 할 수 있어요? 등록 신청할 수 있다. 누구하고 누구? 기업 공인중개사가 말로 등록 신청해요. 지금 현재 공인중개사법 안에서 중개업을 하고 있는 소장, 개업 공인중개사 종별은 세 사람이죠. 부칙은 기득권 받은 만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자이고, 부칙은 폐업하게 되면 무자격자니까 등록할 수가 없죠. 그러면 공인중개사하고 법인 두 사람만 할 수 있으니까 신청인이 공인중개사인가 법인인가 확인하겠죠. 그 다음에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등록의 결격사유란 말은 등록할 자격이 없다는 말이니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되고 등록 기준에 적합해야 되죠. 우리 법에 정하고 있는 세 가지 공인중개사 법인이고 결격사유 아니고 등록 기준에 적합하면 무조건 등록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법에도 위반되지 않아야 등록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출제 가능성이 있는 것이 4개이기 때문에 등록관청이 등록 신청에 대하여 등록을 해야 한다 할 때 등록해야 한다 할 때 4가지 요건을 따져서 등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4가지는 등록을 하기 위한 사전에 요건을 갖춰야만 4가지를 확인해서 등록한다 그 말이죠. 그러면 등록을 거부할 수 없는 사유 요건을 갖췄는 4가지 갖췄다면 등록이 된다 말은 4가지 외에는 갖추지 않아도 등록이 된다 그 말이죠. 그럼 보정 설정 신고나 인장 등록을 언제 하는 거예요? 등록을 하기 전에 미리 합니까? 등록한 다음에. 등록한 후 업무 개시되는 것이 보정 설정 신고고 인장 등록이죠. 그래서 보정 설정이나 인장 등록은 등록을 하기 위한 사전 요건이다. 사후 요건이다. 사후니까 보정은 설정하지 않아도 인장은 등록하지 않아도 몇 가지 적합하다면 4가지 적합하다면 등록해야 한다. 그래서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등록이 된다. 그래서 배우신 게 결격사유를 배우셨다고. 결격사유는 앞에 80몇 페이지요. 교재를 1, 2월 달은 복습을 해도 제가 판서를 해도 기억이 아직 가물가물하시겠죠. 3, 4월 되시면 이제 이렇게 복습 아침에 하도 책 페이지를 별도 말씀 안 드려도 기억이 좀 나실 것 같아. 그래서 결격 사유가 페이지로 보시면 88페이지. 자, 12가지 10조에서 등록의 결격 사유 12가지가 있는데 12가지에 해당한단 말은 등록할 수 없다. 등록할 수 없으니까 방금 전에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등록이 된다는 거야. 등록을 할 수 없다는 말이니까 누가 될 수 없다? 개업 공인에서 될 수 없는데 거기 12 결격 사유에 해당한단 말은 등록할 수 없어서 개업 공인에서 될 수 없다는 개념인데 그러면 소속 공인중개사나 중개 보조는 될 수 있다? 일체 중개업에 종사하지 못하니까 나아가서 법인이면 사원 임원이 될 수 없다. 공인중개사 될 수 없다면 몇 사람이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자격 취소 후 3년하고 부정행위자 처분에서 날 5년밖에 없죠. 그러면 10조에 정하고 있는 이 12가지 결격사유에 해당한단 말은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단 말이 아니고 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소속이 될 수 없단 말이지 공인중개사는 될 수 있다 없다? 결격사유에 해당되어서 개업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소속 공인중개사 될 수 없어서 중개업에 종사할 수는 없지만 공인중개사는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여기 원칙인데 결격사유 중에서 딱 한 사람 예외다 그 말은 종사할 수도 없고 공인중개사 될 수 없으면 예외죠.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후 몇 년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3년간 결격이니까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고 공인중개사 될 수 없다.
없다. 그러면 등록한 개업 공인중개사는 이렇게 뜨면 아니면 개업 공인중개사는 또는 등록을 한 자는 이렇게 뜨면 네 가지에 적합하여 등록이 됐다 그 말이죠. 그러면 등록을 하고 등록증을 받았기 때문에 개업 공인중개사로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게 되었다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업에 종사하다가 결격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 없다? 파산 선고 받는 것처럼 결격사유에 해당될 수 있죠. 그럼 더 이상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으니까 등록을 해서 종사하다가 결격이면 이걸 없애버리면 종사 못하겠죠.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다시 뭘 받는다? 등록 취소 처분을 받는다. 자, 확정해서 법인이면 누굴 두어야 성립되고 법인은 회사 종류별 사원 임원을 두어서 등기하죠. 그러면 성립 요건인 사원 임원이 결격이면 누구도 결격, 법인도 결격이니까 법인은 등록 취소해야 한다. 구제조항이 있죠.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한 사람의 사원 임원 때문에 법인 결격이고 등록 취소하면 가혹하니까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얼마 이내에 2월 이내에 결격 사유가 해소가 되면 법인 내부에 결격 사유 없어졌죠? 등록 취소할 수 없다. 고용인인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이 결격이면 고용인을 둘 수 있는 세 사람, 개업 공인중개사 세 사람도 결격이다. 아니어서 고용인 때문에 개업 공인중개사 본인의 결격이 아니니까 고용인 때문에 등록 취소는 없지만 고용인은 중개무와 관계 있다 없다? 있으니까 암기사항이죠. 공인중개사법 전체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가 중개 업무이면 등록 취소 처분, 업무 정지 처분, 과태료 처분 세 가지 나눠지면 공인중개사법의 핵심이 중개 업무이면 국회에서 법을 만들 때 공인중개사법에서 제재를 등록한 층의 세 가지 제재를 나눌 때 핵심 업무가 중개 업무이기 때문에 중개 업무와 관계 있는 것을 일단 뭐로 정해놓고 업무 정지 처분사를 정해놓고 중개 업무 중에서 법에서 더 중요하고 강력하게 규정하는 것은 등록 취소로 정하고 중개 업무와 관계없는 것은 뭐로 하자? 과태료 처분을 하자. 그러면 앞으로 공부하실 때 쭉 항목이 조항이 쭉 나오면 이 지금 규정이 조항이 중개 업무와 관계 있는지 없는지를 구분할 줄 아셔야 돼. 고용인은 중개 업무와 관계 있다 없다? 소속 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 수행할 수 있고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니까 중개 업무 관계 있고 중개 보조는 중개 업무는 수행하지 못하지만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와 관련된 현장 안내로 더 달라 그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고용인은 중개 업무와 관계 있으니까 개업 공인중개사가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 보조원 관계에서 법을 위반하면 다 제재가 뭐다? 업무정지. 그래서 전주에 고용을 했다면 업무 기준에 고용 신고해야 되죠. 고용관계 종료가 되면 해고일로부터 종료일로부터 해열제 이렇게 함께했죠. 해고일로부터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고용신고 종료신고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고용인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얼마? 2월 이내에 해소하지 않아도 어쨌든 고용인 나오면 업무정지 대상. 됐어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세 사람이 중개업에 종사하다가 중개 업무 관계에서 법을 위반해서 등록관청으로부터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업무정지 처분을 받으면 중개 업무를 하지 마라 그 말이죠. 그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업무정지 기간 중이면 결격 사유 이다이다. 이죠. 중간에 업무정지 처분 받고 기간 중이지만 내 가게를 폐업 신고할 수는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폐업 신고를 하여도 이미 받은 업무정지 기간이 아직 남아있으니까 결격 사유이니까 다시 등록할 수는 없다. 개업 공인중개사 중에서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업무정지 받고 기간 중이면 법인만 결격이다. 사유가 발생할 당시에 사원 임원도 결격이다. 사원 임원이었던 자도 같이 결격이다.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법인이 결격이면 법인만 결격이 아니고 그 구성원이었던 사원 임원도 같이 결격이고 사원 임원이 결격이면 누구도 법인도 결격이다. 고용인하고 사원 임원을 구분하시라. 미성년자는 오로지 뭐가 되어야 종사할 수 있다? 혼인을 했다. 법정 대리인 동의 관계없이 미성년자는 민법하고 달리 오로지 나이가 19세 이상인 성년이 되어야 종사할 수 있지 민법 적용은 없다는 겁니다. 혼인을 하여도 미성년이면 법정 대리인 동의여도 미성년이면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도 결격 사유이죠. 피한정 피성년 후견인도 결격 사유이다. 그럼 이때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자가 붙었다 그 말은 법은 갔다 왔다?
정신적 제약으로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이면 바로 피한정 후견인입니까? 정신적 제약으로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있으면 바로 피성년 후견인이 아니고 상태 있는 자에 대해서 본인 배우자 등이 가정법원에 청구해서 가정법원이 확인해서 성년 후견, 한정 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자가 인처죠. 그럼 개시 심판 받아서 결격 사유되었다면 정신적으로 정상으로 돌아왔다 해서 바로 벗어난 것이 아니고 법원에서 다시 청구해서 법원이 종료 심판을 해야 그때 벗어난다. 그죠? 파산 선고 받은 사람이 총채무를 변제했다. 벗어난다. 파산 선고 받았습니다. 나오면 법원 갔다 온 사람이죠. 파산 선고 받고 총채무를 다 변제했다고 해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고 법원에 가서 권리를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복권 신청했다고 해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고 법원의 재판에서 복권 결정이 되어야 복권이 되어야 그때 벗어나는 것이지 미성년자가 혼인을 했다고 해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듯이 파산 선고받은 사람이 총채무를 다 변제했다고 해서 파산 법원에 가서 복권 신청했다고 해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고 법원의 재판에서 복권이 되어야 한다. 자격 취소 후 몇 년? 3년.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등록을 취소하게 되면 등록 취소 후 몇 년? 등록 취소 후 몇 년? 3년.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자격을 취소한다라고 하고 등록한 자가 개업 공인중개사이니까 개업 공인중개사는 뭘 취소하고 등록 취소는 다 3년. 개업 공인중개사는 업무 정지 처분을 한다라고 하고 소속 공인중개사는 뭐 정지? 자격 정지.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업무 정지 처분을 하게 되면 업무 정지 받은 개업 공인중개사는 업무 정지 받은 기간 중이면 결격. 소속 공인중개사가 중개 업무 관계에서 업에 종사하다가 법을 위반하면 시도지사가 자격 정지하게 되면 정지 받은 기간 중이면 결격. 그렇게요. 조금 어려웠던 것이 금고 이상의 실형 기억납니까? 금고 이상의 실형하면 금고형하고 징역형을 말하고 요 두 가지 형을 선고받으면 구속된다. 징역형, 금고형을 선고받으면 감옥 가야죠. 구속된다 말이 뭐예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단어죠. 집행이란 단어는 구속시키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결격 사유인가 아닌가 지문 나오면 집행이란 단어가 핵심이에요. 집행이 된단 말은 사람을 구속시키겠다 그 말이니까 당연히 어떤 형이고 금고형, 징역형이고 실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구속당하겠죠. 그러면 집행이라는 단어 나오면 이 징역형, 금고형이 당연하니까 확인할 필요가 없고 실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당연하니까 확인할 필요가 없고 이건 죄가 무겁기 때문에 사람을 구속시킨다고 말해요. 그 말이죠. 그러면 법에 제한이 있나요? 없나요? 공인중개사법 위반일 뿐만 아니고 다른 법 위반이어도 징역형, 금고형은 결격 사유니까 집행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구속되는 형을 선고받았구나 그 말이니까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 집행이에요. 그 집행을 찾으시면 이제 우리한테 물을 것이 집행이 종료되었다, 구속이 종료되었다, 집행이 면제되었다, 구속이 면제되었다, 집행 유예받았다. 이 세 가지를 묻는다고. 그러면 집행이 종료되었다, 구속이 종료되고도 다시 몇 년? 3년이 경과가 되고 구속이 면제되어도 3년. 징역 1년형을 선고한다. 그 형의 집행을 2년 유예한다. 나오면 집행유예 제도는 1년형을 선고했지만 구속을 바로 시키지 않고 몇 년 동안 2년 동안 유예하겠다 그 말이니까 유예받은 기간만 무사히 견디면 사고치지 않으면 선고받은 이 형기를 없애주겠다 그 말이니까 집행유예 나오면 뭐만 유예 기간 중이면 결격 유예받은 기간만 경과하면 벗어난다. 그죠? 그러면 구속이 종료된다. 집행 종료가 되는 것은 만기 석방하고 가석방인데 가석방이 시험 잘 나오니까 가석방은 되었지만 원래 선고받은 형기가 남아있어요? 없어요? 남아있는 상태에서 임시 석방되었으니까 자녀 형기가 경과해야 형기가 다 끝나는 거죠. 다시 몇 년? 3년. 집행이 면제된단 말은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서 교도소 나왔다. 그럼 면제된단 말은 종료가 되는 것이 여기는 가석방을 받고 나왔지만 원래 선고받은 형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남은 기간까지 경과해야 집행이 종료되고 다시 3년이지만 여기 면제란 말은 남은 기간을 아예 면제시켜주겠다 그 말이니까 집행 면제된 날로부터 3년만 경과하면 되듯이 특별 사면 받으면 남은 기간 면제죠. 몇 년만? 3년만. 그래서 자녀 형기를 더하고 다시 3년을 하는 것은 뭐만? 가석방의 경우에만.
그러면 비교하실 것이 선고 유예 받은 자는 결격 사유이다. 선고를 유예하겠다 말은 죄는 지었지만 선고를 지금 하지 않겠다 그 말이니까 선고 받은 자가 결격이지 선고 유예는 결격 사유가 아니고 집행이란 말 나오면 구속이 되는 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집행이란 말 나오면 집행을 유예한다는 말은 이미 형은 선고되었다. 되었기 때문에 집행유예는 결격 사유. 선고를 유예한다는 말은 선고를 아예 지금 하지 않겠다 그 말이니까 결격 사유가 아니다. 특별 사면은 결격 사유죠. 특별 사면 받으면 집행 면제니까 특별 사면 받고 몇 년? 3년이 경과해야 되지만 일반 사면은 결격이다. 일반 사면 받게 되면 효과는 이 선고받은 이걸 없어지겠다 그 말이니까 선고받은 사실이 없으면 결격 사유가 아니다. 선고유예 받은 자 결격 사유 아니고 일반 사면 받은 자 나오면 결격 사유가 아니고 형벌 중에서 벌금형도 있죠. 벌금 또는 벌금형은 돈만 내면 되지 구속이 되는 형은 아니죠. 그럼 벌금 나오면 요거 비교해서 어떤 법 위반? 오로지 공인중개사법 위반일 때 결격 사유이고 금액도 얼마?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그때 결격 사유이죠. 몇 년간? 3년간. 그러면 도로교통법 위반처럼 다른 법 위반하여 벌금형이면 결격 사유이다. 200만 원의 벌금형 아니고 벌금형도 선고받아야 결격이지 벌금형에 대한 선고를 유예한다 나오면 선고받았어요? 아니다. 그래서 선고유예란 말 나오면 어떤 형인가 불문하고 결격 사유가 아니다. 이 정도가 결격 사유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단어를 다 익혀서 하기는 힘들다는 겁니다. 금고형, 징역형 나오면 죄는 구속이 되는 형이 두 가지가 있구나. 사형 빼고 이제 징역형, 금고형 나오면 죄가 무거워서 사람을 구속시킨다. 구속된다는 말을 달리 표현하면 뭐라 한다고요? 집행. 집행 나오면 앞에 모든 법 위반이니까 법을 확인할 필요가 없고 구속 집행되는 형은 당연히 두 개밖에 없으니까 금고형 아니면 징역형 확인할 필요가 없고 실행이 선고되었기 때문에 구속되겠죠. 그래서 집행이라는 단어를 찾아서 문제 푸시면 된다. 비교해서 벌금형은 형벌은 맞지만 금고 이상의 형처럼 사람이 구속되는 형은 아니기 때문에 따져서 이 법인지 다른 법인지 300만 원 이상인지 미만인지 선고받은 자인지 선고유예인지 구분해서 결격 사유를 결정한다.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개대상물 범위. 중개대상물은 3조에서 5가지 종류를 정하고 있는데 부칙도 중개대상물 5가지 모두는 취급할 수 있다. 있으니까 중개대상물 범위 5가지에 대해서 개업, 공인중개사, 종별 차이가 있다 없다? 없지만 지역 범위는 차이가 있다. 있다. 지역 범위는 공인중개사하고 법인은 전국이지만 누구만 부칙, 개업, 공인중개사는 주된 사업이 중개업은 맞지만 무자격자이기 때문에 차등받는다 그랬죠? 경상남도에 부칙 사무소가 있다면 어디까지만?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있으면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있으면 서울시 물건만. 이렇게 제한받는 사람은 딱 한 가지 경우에는 확장되는 경우가 있다. 오늘 배우시겠지만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가입하고 정보망에 망을 이용하여 중개한다. 인터넷을 보고 중개하겠다 할 때는 인터넷에서 공개된 물건까지는 관할 구역 외의 대상물도 중개할 수 있다. 그런데 공개되지 않은 것은 인터넷에 올라있지 않은 물건은 중개할 수가 없다. 법인은 분사무소 둘 수 있다. 업무는 몇 조만? 14조 업무만. 법인이 아닌 개업공사 두 사람은 분사무소 둘 수 없지만 업무 범위는 14조하고 더 할 수 있다. 하지만 부칙은 무자격자이기 때문에 겸업을 할 수 있어도 딱 한 개만 못한다. 뭐 경공매 업무만 할 수가 경공매 업무만 할 수 없어요. 그죠? 그러면 법인 14조가니까 중개업인 주된 사업하고 겸업을 정하고 있죠. 개업 공인서 종별 세 사람은 공익 겸업할 수 있다 없다? 개업 공인서는 종별 구분 없이 겸업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 그 겸업 범위에 법인만 몇 조로? 14조 업무만. 법인이 아닌 자는 겸업 범위에 몇 조만 제한 규정이 없는데 부칙은 경공매 업무만 할 수 없다. 이 겸업은 뭐가 아닌 것이다? 중개사무소 안에서 하는 일을 크게 중개사무소에서 하는 일이 중개업하고 겸업이면 딱 두 개밖에 없으면 겸업은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 중개업이 아닌 겸업에 대한 대가는 중개보수 한도가 적용된다? 중개보수 한도 적용이 되지 않으니까 합의하여 제한 없이 청구할 수 있으니까
겸업에 대한 대가는 초과수소에 해당하지 않는데. 다음 주 배우시고요. 겸업은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겸업은 중개업이 주된 사업이고 법인에게 14조 업무만이라 정해진 것은 네가 중개업을 하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업무를 정해놓겠다는 취지지 14조에 규정된 겸업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틀리는 거야. 그러면 14조에 있는 글자만큼 해야 되는 것이 법인이죠. 그러면 임대관리처럼 관리 대행할 수 있다 없다? 임대관리 등 관리 대행은 내 거요 남의 거요? 남의 거죠. 임대업은 할 수 있다. 임대관리 등 부동산 관리 대행만 하지 임대업 하면 안 되고. 그러면 관리 대행할 수 있는 부동산은 뭐하고 뭐만? 상업용 건축물하고 주택에 대해서만 가능하지 농업용 건축물, 공업용 건축물 관리 대행할 수 있다? 없다. 분양 대행할 수 있다 없다? 분양 대행도 내 겁니까 남의 거? 남의 거를 대신 분양해 주겠다 할 때도 상업용 건축물, 주택에 대해서만 가능하지. 계속 바꿔서 나가는 게 법인은 토지 분양 대행할 수 있다. 택지 분양 대행할 수 있다. 작년 시험에 주택 용지 분양 대행할 수 있다. 지지지 붙은 것은 토지란 말이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상담할 수 있다 없다? 컨설팅 할 수 있죠. 부동산이니까 토지 건물 모두에 대해서 상담할 수 있다 없다? 있고 이용 상담, 개발 상담, 거래 상담할 수 있죠. 법인은 개발업을 할 수 있다. 개발업은 할 수 없다.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 소개만 할 수 있죠. 법인은 운송업을 할 수 있다. 이사업체 운영할 수 있다. 도배업, 용역업, 용역의 제공은 직접 업을 하겠단 말이가 안 되고 소개 등 알선만 한다. 중개업의 경영기법 정보 제공할 수 있죠. 중개업의 경영기법 정보 제공이니까 누구만 대상으로? 개업 공인중개사만 대상으로 중개업의 경영기법 정보 제공. 공인중개사 대상하면 안 되고. 작년 시험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이렇게 나오다가 쪼개서 개업 공인중개사 종별 몇 사람? 개업 공인중개사 종별 몇 사람이야? 법인은 다른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 대상으로,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 부칙 개업 공인중개사 대상으로 중개업의 경영기법 정보 제공할 수 있다 없다? 누구이면 된다. 그래서 여기에 작년에 쪼개서 이렇게 묻기 때문에 올해 모의고사 2번, 3번 나올 거예요. 법인의 업무로 볼 수 있는 것 없는 거. 부칙 개업 공인중개사 대상으로 중개업의 경영기법 정보 제공할 수 있다 없다?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 할 수 있다 그죠? 경공매 권리분석 취득할선 대리할 수 있죠. 그건 누굴 못한다고? 부칙 못하니까 그 6가지 중에서 경공매 빼고 나머지 5가지는 모든 개업 공인중개사가 공통으로 할 수 있다 없다? 공통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올해 정을 따시고 내년에 개업을 하시게 되면 우리는 공인중개사 됐다면 등록하는 방법은 공인중개사로 등록하든지 법인으로 등록할 거 아니에요? 그 법인으로 등록한다 할 때는 14조에는 요 업무만 넣어서 등록 신청해야 등록이 되고 등록한 다음에 수행할 때 요 안에 있는 업무만 해야지. 이거 이외하다가 걸리면 등록 취소사예요. 그런데 우리가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 등록하게 되면 업무 범위에 제한이 있다 없다? 없어요.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농업용 건축물, 공업용 건축물 관리 대행할 수 있다. 토지 분양 대행할 수 있다. 개발을 할 수 있다. 이사업체 운영할 수 있다.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됐죠? 고용인은 두어야 한다. 고용인은 수제한이 있다. 중개업무와 관계 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고용인 관계에서 법을 위반하면 다 업무 정지 대상이다. 고용인을 두었다. 고용한 때 소속은 어떤 교육을? 실무 교육을, 중개보조는 직무 교육을 받도록 한 후 업무 개시전에 신고해야 되고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 해고되었죠. 해고일로부터 해열전이니까 해고일, 종료일로부터 10일 내에 신고해야 한다. 등록관청에게 고용신고할 때 소속 공인중개사를 두었다라고 고용신고할 때는 고용신고서에 뭘 적어가요? 내가 지금 고용신고는 공인중개사는
자격증을 누가 발급했습니다. 발급한 시도 적어가죠. 자격증 번호도 적어가죠. 그럼 고용신고서에 현재 고용신고하는 공인중개사에게 자격증 발급한 시도가 어디입니다. 자격증 번호 적어라. 그 말은 고용신고서를 본 등록관청이 고용신고서에 적혀있는 그 시도지사에게 자격 확인을 요청하라. 그 말이에요. 누굴 두었다고? 소속을 두었다라고 신고할 때는 자격증 발급한 시도하고 자격증 번호 들어가니까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이 확인해야 할 의무사항이니까 우리는 고용신고할 때 소속 공인중개사의 자격증 사본 제출할 필요가 없다. 고용인의 모든 행위가 아니고 업무상 행위는 행위자는 누구이고 고용인이 어떤 행위일 때 업무상 행위일 때 업무상 행위하다가 고의과실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 가했다면 고의과실 있는 고용인에게 당연히 배상 책임이 있고 고용인 중에서 소속 공인중개사가 업무상 행위하다가 다음 주비어시는 금정일을 위반했다. 그러면 직접 금정일을 위반한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시도의사는 자격 정지할 수도 있고 소속 공인중개사가 업무상 행위하다가 금정일 등을 위반하게 되면 징역형 벌금형에 해당되고 직접 징역형 벌금형에 해당되는 사고친 고용인은 징역형 받을 수도 아니면 벌금형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업무상 행위를 직접 한 고용인이 고의과실이 있다면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고용인 중에서 증이 있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법을 위반했다면 법 규정에 따라서 시도지사로부터 자격 정지받을 수도 있고 소속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인 고용인이 업무상 행위하다가 법을 위반했는데 법 조문 보니까 그 위반 행위가 징역형에 해당되거나 벌금형에 해당되면 당연히 재판받아서 징역형 또는 벌금형 받을 수 있죠. 뭐 하다가요? 업무상 행위하다가 사고 쳤기 때문에 누구도 책임져라. 개업 공인중개사에게도 책임이 있다 없다? 있다.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지운다 할 때 당연히 본인이 직접 업무상 행위를 한 경우에도 당연히 책임이 있고 내각의 실장이 내 일을 하다가 사고 친 것도 내가 한 것으로 본다. 간주 규정에 따라서 책임이 있고 양벌 규정에 따라서 재판받아 처벌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에 대해서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묻게 되는 근거는 개업 공인중개사 행위를 본다. 간주 규정하고 양벌 규정에 따라서 개업 공인중개사도 처벌되고 책임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고 쳤을 때 개업 공인중개사 행위로 간주가 되어서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어떤 책임을 묻고 어떤 사고 쳤을 때 양벌 규정이 적용되는가? 결론은 개업 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이 업무상 행위하다가 고의과실로 재산상 손해 가했다면 당연히 고의과실이 있는 고용인 배상 책임이 있고 그 행위는 누가 한 것으로 개업 공인중개사 행위를 보니까 개업 공인중개사에게도 책임이 있죠. 간주하고 추정은 다르다 그랬죠. 본다니까 개업 공인중개사가 고용인을 선임하고 사무감독할 때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 줄이면 무과실인 경우에도 배상 책임이 있다 없다? 있다. 간주니까. 그래서 추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고의과실 책임이 있고 여기는 무과실 책임이 있죠. 재산상 손해입은 당사자는 고의과실 있는 고용인을 선택하여 직접 청구해야 되고 무과실 책임이 있는 개업 공인 중에서 선택하여 청구할 수도 있고 내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 네가 고의과실 책임이 있고 네가 무과실 책임이 있으니까 쌍방에 대하여 공동으로 책임지라 공동 청구할 수도 있고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배상을 했다. 그러면 본다는 규정이 있다면 본다면 고용인의 책임이 없어지고 개업 공인중개사에게만 책임이 있다. 본다는 규정을 해석할 때는 개업 공인중개사 행위를 본다고 하여 이 사람의 책임이 면해지는 것은 아니다. 당연히 고의과실이 있는 고용인은 당연히 책임이 있는데 야가 사고는 쳤지만 배상 능력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손님은 고용인 보고 부동산 들어가서 일 맡긴 게 아니죠. 중개사무소 간판을 미든 외형을 미든 손님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니까 네가 배상 능력이 없으면 내 가게 간판 보고 들어온 손님이 보완되니까 네도 같이 책임지라. 넌 취지에서 본다지. 본다고 하여 고용인의 책임이 면해지는 것은 아니니까 고용인이 가한 손해에 대해서 누가 배상했다면 개업공에서 배상했다면 배상한 만큼 고의과실 책임이 있는 고용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구상권행사에서 돌려받는데
이 경우에 개업 공인중개사에게도 배상 능력이 없을 수도 있죠. 그 경우에 대비해서 업무기준에 해놓은 게 뭐예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계약한 보증기간에 배상 청구할 수도 있다. 그러면 보증기간에 배상했다면 보증계약한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구상권 행사하고 개업 공인중개사는 다시 고용인에게 각각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 고용인이 금정 위반하여 자격정지 대상이 되면 누가 한 것으로? 개업 공인중개사가 금정 위반한 것을 보니까 개업 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으로부터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업무정지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하고 취소 정지 처분은 간주 중에 따라 책임을 묻게 되고 양벌 규정은 이가 관계없고 고용인이 업무상 행위하다가 이 법을 직접 위반했는데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보니까 징역형이나 벌금형, 줄이며 형벌 사고 쳤을 때 어떤 규정 적용? 양벌 규정. 당연히 직접 법을 위반한 고용인은 법원의 재판에서 징역형 받을 수도 있고 벌금을 받을 수 있죠. 양벌 규정 재판 받자는 말은 고용인이 이 업무상 행위하다가 형벌 사고 쳤을 때 고용인만 처벌할 것이 아니고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도 재판에서 관리감독상의 과실이 있으면 같이 형벌을 주겠다는 거죠. 그런데 뭐는 없고 직접 위반 행위자가 아닌 개업 공인중개사에는 징역형 없고 벌금형을 과한다. 그죠? 그런데 재판에 보니까 실장은 이런 형벌 사고 쳤지만 개업 공인중개사 진술을 듣고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존 진술 들어보니까 개업 공인중개사 니는 과실이 없네라고 하면 되면 징역형 당연히 없고 뭐도 없다. 벌금형도 가하지 않는다. 지분이 최근에 소속 공인중개사가 징역형 선고받으면 개업 공인중개사도 징역형 받는다. X. 개업 공인중개사는 고용인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지위를 다한 경우 상당한 지위와 감독을 게을리하자는 경우에도 벌금형 받는다. 틀렸다고. 그러면 결국은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에 대하여 개업 공인중개사가 무과실이다.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에 대하여 개업 공인중개사가 무과실이다 하여도 본다니까 배상 책임은 있고 무과실이면 벌금형 과하지 않는다. 이런 걸 배우셨다고 전주에. 복습했어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진도는 중개사무소부터 합시다. 지금 시절이 바쁜 시절입니까? 각자 생활이. 코로나가 이제 조금 완화되니까 또 긴장이 또 없어지나 걱정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피해 본 사람도 많은데 공부를 하다 끊겨가지고 학원에 휴강하고 막 그래가지고 우리 학원은 뭐 휴강까지는 안 갔지만 어쨌든 애들 같은 데는 뭐 한 달 쉬어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공부를 하다가 실강의 하시는 분들은 한 달 정도 뭐 수업 안 들어도 집에서 동영상 들으면 되겠지. 안 됩니다. 집중력이 완전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실강의 들으시고 1년 공부하신 분하고 동영상 1년 들으신 분의 합격률은 7대 3입니다. 그만큼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같은 선생 요 강의 그대로 올려드리는데 집중이 안 된다는 겁니다. 집에 앉아 계시면 그나마 노트북 들고 도서관 가서 들으시면 조금 나아요. 환경이 공부하는 데 가면 집에 있으면 늘 살던 익숙한 환경에 있으면 아무래도 긴장을 놓게 되어 있습니다. 전화 받아야 되죠. 뭐. 보니까 뭐 빨래도 안 해 빨래 돌려야 되고 뭐 커피도 한 잔 먹을까 오늘 비도 오는데 한 잔 먹다가 갑자기 뭐가 먹고 싶다 하면 또 만들어 먹어야 되죠. 뭐. 그렇습니다. 나오신 분들은 뭐 늘 나오시는데 어쨌든 어지간하면 수업은 빠지지 마시고 너무 몸이 안 좋다 오늘 죽을 것 같다 그럼 나오시면 안 되죠. 그 정도 그전에요. 죽을 정도가 아니면 나오셔야 돼. 학원에 나오셔가지고 저녁에 갑자기 식구들이 와가지고 술 한잔 먹었다 피곤하죠. 나와야 됩니다. 나와가 저기 가서 좀 주무셔도 된다고. 주무시다 보면 일 나겠지. 몸이 습관이 앞으로 봐요. 봄비가 내리고 여름에 장마철 오면 비 오는 날 안 나오죠. 한번 몸이 딱 익어요. 비 오면 안 가야 됐다. 그게 습관이 딱 든다는 겁니다. 뭐 듣기 싫다는 거예요 지금? 어쨌든 합격률은 걱정하지 마시고 타 학원보다는 우리 학원이 그래도 합격률이 제일 높습니다. 나중에 공부해 보시면 어쨌든 뭐 선생님 구성원도 그렇지만 의지가 집중력이 지금 괜찮아요. 자 진도 나가죠. 화이팅이에요. 화이팅. 합격하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효과가 어떤가? 합격하고 일어나면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시 웃습니다. 천정에 자격증 붙여놓은 것처럼 썩 보고 시 웃습니다.
그런데 일어났는데 할 일이 없어. 왜냐? 공부를 1년 동안 하시다가 책을 보는 습관이 돼 있는데 한동안은 공황 상태에 빠진다고. 그래가지고 저한테 전화 오는 게 무슨 책을 보면 됩니까? 책을 막 소개하겠죠? 실무책을, 돈 버는 책을 하면 어디까지는 저한테 사진을 보내는가? 책을 구입했다고. 예스 20초 들어가가지고 책을 인증사에서 딱 붙였는데 한 달 후에 만나면 똑같아요. 책을 안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컴퓨터 가지고 블로그 배우시고 유튜브 배우시고 남자분들은 뭐 꼭 남자분은 아니지만 드럼 배워라 하라면 한 분 몇 분 다닌다고 막 또 인증상을 붙여요. 컴퓨터 학원에 막 수정하고 블로그 만드는 거 하고 블로그 이렇게 만들었다고 뭐 샘플도 막 띄워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연락이 없어요.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봄이 되고 애들 학교 보내고 이제 실무 나가 좀 일하다 보니까 누가 소장이 실무 경험이 없는 사람 잘 쓰겠습니까? 아무리 경기가 안 좋은데 뭐라도 블로그도 할 줄 알고 뭐 할 줄 아는 사람 띄우겠죠. 그러니까 경쟁력입니다. 학원 자체에서는 절대평가니까 위아더 월드 아니야? 우리는 하나 아이가. 그러니까 노트를 굳이 언니가 보여달라는데 언니 그거 무슨 말씀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보여주고 다 합격이가 기수가 같으면 현장 나가서 일할 때는 차이가 완전히 난다는 겁니다. 누가 좀 더 실무 쪽으로 공부를 더 했는지. 무조건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뛰다녀야. 여기 동네 사신다. 무조건 동네가 그림 그려야. 대동여지도를 그려야죠. 중앙동은 내 거다라고. 아 거기 손님이 뭐 하며 그 옆에 무슨 상가 이 이야기 다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부동산 하실 때는 자기가 가장 익숙한 동네부터 앉아서 일을 하실 줄 아셔야 돼. 그러면 조금씩 더 공부했다. 드론 띄우면 되죠.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뭐 드론을 잘 못 봐서 그렇지 서울 같은 데 가면 잘 되는 상가는 뭐가 다르겠죠. 인테리어도 다르고 비싸서 다른 게 아니고 구조가 딱 달라요. 그래서 제가 시험 끝나면 서울에 놀러 갈 일 있으면 그냥 뭐 롯데월드 에버랜드 가지 마시고 강남이나 잠실 강남 상구에 부동산 딱 들어가 보시라고. 완전히 달라요. 인테리어가 비싸서 좋아 보이긴 하지만 앞에 딱 가면 화면을 이렇게 컴퓨터 화면 50인치 TV 있죠. 이걸 앞에 딱 갖다 놓고 드론 해가 촬영한 거 있죠. 싹 띄워놔요. 그러면 뭐 말소리도 막 들리게 하겠죠. 뭐 이것은 상가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도로가 있어서 이쪽 상가가 구분되어 있어서 큰 유용성은 없는데 뭐래 이야기 쭉 해요. 그럼 지나가다가 옆에는 상가 부동산 쪽이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가하고 여기 드론 띄우는 상가 어디 가요? 여기 전문가처럼 보이잖아요. 그런 거죠. 블로그 작업이 안 돼 있는 사람은 블로그하고 다르다 그 말입니다. 어쨌든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해서 현장에서 꼭 돈을 많이 버시기를. 자, 중개사무소인데 이제 어려운 개념은 이제 3주까지 해서 전적이 다 배우셨어요. 이제 개념을 확장해서 조금씩 더 배우시는 게 이제 오늘부터 짓는데 거기 3번에 중개사무소 설치되어 있죠. 118페이지 1번에 중개사무소 설치 기준 되어 있죠. 기준 동그라미. 목차는 밑줄 하시는 연습하시라 그랬어요. 목차는 테마에서 큰 목차 있으면 사무소 설치에 관한 기준이구나 아시고 그 구체적으로 네모 1번에 사무소 설치 기준이구나. 그 다음에 이렇게 밑줄해서 목차를 공부하셔야 돼. 공법은 공부해 보셔서 들어보시면 아실 거 아니에요. 그 목차가 억수로 많이 들어간다 그랬죠. 테마 1, 네모 1, 양가로 1번, 동그라미 2, 기억 A 이렇게 들어가면 이쯤 들어가면 뭘 공부하는지 모르고 공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공법이나 민법은 옆에 노트 놔두고 목차를 적어놓고 책 보시는 것도 공부 크게 방법이에요. 목차를 공부해 보시라고. 그러면 사무소 설치 기준에서 기준 동그라미. 각종 기준은 어디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적으시라고. 기준 나오면 대통령령. 자, 그래서 밑에 1번에 이중사무소 설치 금지. 타이틀 밑줄 하시고 1번 누구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몇 사람입니까? 세 사람은 등록한 증권할 구역 안 밑줄. 이미 등록한 개업공에서 두 사람이나 부측도 시군간에 중개사무소 두고 중개하고 있겠죠? 등록한 증권할 구역 안 밑에 시군구 적으시고 시군간에 중개사무소를 2대 몇 개만 둘 수 있다. 1개만 둘 수 있다. 다만에서 예외가 있다 없다. 1번 옆에 예외 없다 적으시고 2번 분사무소는 좀 더 다시 보시고 그 3번이 동그라미 3번이
착시연사 가장 기초 지문인데 틀리고 나온다는 겁니다. 분사무소 설치할 수 있다. 분사무소 둘 수 있다는 말은 어디만 쓰는 거예요? 법인만 쓰는 거죠. 그래서 계속 나왔던 게 법인이 아닌 개업 공인중개사 3번처럼 개인인 개업 공인중개사 같은 말 법인이 아닌 개업 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 설치할 수 없다. 정년시험에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 둘 수 없다.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법인만 분사무소 둘 수 있다. 4번은 제재는 좀 이따 보시고 옆에 페이지 119페이지 맨 위에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 금지 있죠. 땡땡 예외 없다 적으시고 떴다방을 규제하기 위한 조항이 임시 중개시설물입니다. 자, 개업 공인중개사는 몇 사람요? 세 사람은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그 다음 1절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떴다방을 두지 마라. 다만에서 예외 조항이 없죠. 그 따라서 대형 파라솔 등을 설치하고 또는 컨테이너 박스 두고 천막 설치하고 현장에서 분양 계약하고 나는 분양권자를 잡아서 현장에서 전매 중개하지 말라고. 자, 일단 이중 사무소 설치도 안 되고 임시 중개시설도 안 된다. 그죠? 그다음에 밑에 2번에 법인의 분사무소 법인 동그라미. 분사무소는 법인만 둘 수 있습니다. 넘겨보시고 목차만 보고 제가 정리한 다음에 다시 봅시다. 125페이지 중개사무소 공동사용 있죠. 중개사무소 공동사용 타이틀 옆에 땡땡 하시고 종별 및 등록관청이 다른 종별이 다른 및 등록관청이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 간에도 종별 및 등록관청이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 간에도 공동사용할 수 있다. 그렇죠. 그것이라고. 이 공동사용 공동사무소는 법원 앞에 가시면 변호사 사무실 찾아가려고 보니까 쭉 간판에 합동법률사무소 그렇게 돼 있어요. 합동이란 개념이 우리 법도 이전에 개정되기 전에는 합동사무소라 했는데 합동 개념이 일본식 표현에서 표현을 바꾼 게 중개사무소 공동사용이에요. 합동법률사무소 들어가 보시면 변호사 2사람 이상이 앉아가 각자 자기 책상 뒤에 변호사증 걸고 같이 동업하고 있죠. 그게 합동 개념이고 우리 법으로 치면 공동사용이에요. 그럼 공동사용은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 거기에 기억에 개업 공인중개사는 있죠. 세 사람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그 다음 밑줄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와 중개사무소 공동사용할 수 있다. 거기에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에서 괄호에서 종별이 다른 제외 등록관청이 다른 개공 제외 그런 말 없죠. 그러니까 종별 관계없이 등록관청 관계없이 공동사용할 수 있다. 니은에 다만 동그라미 공동사용할 수 있다. 위에 밑줄 하셨으면 다만이다 그 말은 예외로 공동사용할 수 없다 그렇게 읽으셔야지. 그래서 니은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뭘 받고 업무정지 받고 기간 중 거기 답이죠. 업무정지 기간 중 밑줄. 업무정지 기간 중이면 결격사유이다. 결격사유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밑줄. 그러하지 아니하다 말은 위에 원칙이 공동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원칙이면 공동사용할 수 없다. 누구만?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사람만. 그러면 공동사용하는 방법 어떻게 하는가? 밑에 동그라미 3번 있나요? 3번 체크하시고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누구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그 다음 밑줄 개설 등록을 신청하거나 그 다음에 따로 이전 신고하는 경우 공동사용한단 말은 이미 그 가게를 임대차 계약한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 이미 쓰고 있는 그 가게를 같이 쓰자 그 말이니까 승낙서가 중요한 단어가 아니고 누구의 승낙서를 첨부할 것인가 그 사무소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 그게 답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의 승낙서이지 밑에 건물주 X 건물주나 임대인의 승낙서를 첨부하는 것은 아니다. 밑줄 하시고 됐어요? 자 보세요.
일단 가장 기초가 지금 배우시는 법이 공인중개사법이죠. 공인중개사법에서 시군구를 나누거나 특별시, 광역시, 도를 나누거나 나중에 6주제 가시면 중개보수할 때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 조례할 때 특별시, 광역시, 도, 조례 이렇게 나와요. 그럼 공인중개사법에서 시군구, 특광도, 지역을 나눌 때 모든 기준은 뭐인가? 지금 배우시는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등록관청할 때 등록관청은 사무소 소재지거나 시군구청장이 공인중개사법에서 등록관청이고 부칙 개업 공인중개사 업무지역은 특광도 했죠. 특광도도 현재 부칙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 소재지 권한 시군구청장이 부칙 개업 공인중개사의 업무지역이고 중개사무소 소재지 권한 특별시 광역시 도조례가 나중에 배우시면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 조례입니다. 그래서 시군구 특광도가 중요한 단어가 아니고 앞에 기준을 사무소가 꼭 확인할 1, 2월까지 기초 개념이니까 앞에 중개사무소 소재지역을 꼭 구분하시라고. 부동산 소재지, 중개대상물 소재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개사무소가 공인중개사법에서 지역을 나눌 때 모든 지역을 나눌 때 기준이면 중개사무소 설치 기준을 보니까 공인중개사법에서 개업 공인중개사이면 몇 사람? 세 사람은 이미 중개업에 종사하고 있다면 등록한 자이든지 부칙처럼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이든지 중개사무소는 두고 있겠죠. 어디에? 등록관청인 시군구 관할 지역 내 중개사무소를 두고 공인중개사하고 법인은 등록했을 거고 부칙개업 공인사는 등록을 한 자입니까?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입니까? 보는 자도 관할 성산구안에 가게에 있다면 성산구청장이 등록증을 내주고 등록한 자는 아니지만 중개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중개사무소 설치 기준에서 가장 기초가 개업 공인중개사 종별 세 사람은 등록관청 관할구역인 시군관에 중개사무소 두죠. 몇 개만? 한 개의 사무소만 둘 수 있다. 예외가 있다.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예외가 없다는 말은 법인이면 뭘 둘 수는 있지만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개업 공인중개사 중에서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현재 등록을 하고 주된 사무소를 성산구안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등록을 했다면 분사무소를 둘 수 있는 것이 법인인데 어디는 못 두고 성산구 안에는 못 둔다는 말은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 안에는 등록관청 관할구역 아니죠. 뭘 못 두고 분사무소 못 두니까 분사무소 설치 요건에서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 포함 제외하고 나머지 시군구별로 한 개씩 둘 수 있는 것이 법인의 분사무소이기 때문에 모든 개업 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인 시군구 관할구역 안에는 몇 개만 둘 수 있다. 한 개만 둘 수 있다. 법인은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뭘 둘 수 있다. 분사무소 둘 수 있다. 그래서 이 개념을 분사무소는 좀 이따가 설치 요건에서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 제외한 시군구별로 둘 수밖에 없죠. 포함하면 안 되겠죠. 계속 나오는 것이 동일한 시군구 안에 한 개의 시군구 동일한 시군구 안에 주사무소와 분사무소는 함께 둘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 종별 몇 사람이요? 세 사람이 중개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종별 구분 없이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 몇 사람? 세 사람과 종별이 달라도 시군구가 달라도 공동 사용할 수 있다 없다? 등록관청 종별 관계없이 한 개의 가게를 같이 등록증을 걸고 공동 사용할 수 있다. 공동 사용을 할 때는 개업 공인중개사 종별이나 등록관청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이유는 여기 성산구안에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이 가게를 두고 중개업을 하고 있다. 성산구안에. 그러면 다른 지역인 저기 마산 하포구에서 중개업을 하고 있는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 부칙 개업 공인중개사 병이 부칙 종별 가지고 중개업을 하고 있고 의창구에 보니까 병이란 사람이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로 병으로 종별 가지고 각자 등록관청 관할 지역 내 가게 두고 영업하고 있죠. 세 사람이 합의해서
경기도 안 좋은데 성산구에 있는 네 가게 합치자라고 합의했다고. 그럼 내 가게 없애고 네 가게로 이전 신고해 갈 테니까 내 가게 없애고 네 가게로 이전 신고해 가겠다 그 말이죠. 그러면 여기 병이 여기 을이 각 가게로 이전 신고하는 목적이 뭐 때문에? 공동 사용하려고. 그러면 이전 신고를 하려고 등록관청에 신고서 가져갈 거 아니야? 신고서의 소재지를 두드려 보니까 거기 이미 쓰고 있는 부동산이 있네요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로 이전 신고하는 목적이 공동 사용할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 사무소 사용할 권리가 있는 여기 법인이면 법인 대표자고 협의를 끝나서 대표자처럼 법인 도장을 받은 다른 개업 공인인사의 공동 사용 승낙서를 가져오라 그러면 승낙서가 중요한 단어가 아니고 누구의 그 사무소 이미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임대차 계약 등을 한 다른 개업 공인인사의 승낙서이지 기출문제처럼 건물주하면 안 돼요. 뿐만 아니고 A가 공인중개사이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고 싶다. 그럼 원칙은 등록 기준에서 배우셨듯이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사무소를 확보한 다음에 등록 신청 들어야죠. 그런데 등록할 단계부터 굳이 따로 가게 될 필요 없이 성산구에서 중개업을 하고 있는 법인하고 협의가 끝났다면 개설 등록할 때 이미 그 사무소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 공인인사의 공동사용 승낙서만 첨부해서 이전 신고 들어가면 개설 등록 신청할 때 이미 그 사무소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 공인인사의 승낙서만 첨부하면 종별 관계없죠. 지금 등록관청 달라도 공동사용할 수 있다. 다만 공동사용할 수 없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다. 여기 갑을병이 공동사용 승낙서 첨부해서 공동사용하고 있는데 갑이 중개업에 종사하다가 중개업무 관계에서 법을 위반하고 등록관청으로부터 갑에 대해서 업무정지 처분을 때렸어요. 만약에 2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때렸다. 그럼 갑은 2개월 업무정지 기간 중이면 결격이죠.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나 없나요? 없죠. 그래서 공동사용 원칙은 제한이 없이 할 수 있는데 현재 뭘 받고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기간 중에 있으면 결격이죠. 이 사람은 중개업에 종사하지 못하죠. 그러면 A한테야 내가 승낙서 줄게 들어와라. B한테 개설 등록 받아와라. 내 승낙서 줄게 하면 돼요.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공동사용할 수 없으니까 승낙서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갑은 여기에서 중개업에 종사하지 못하고 있죠. 밖에서 중개업을 하고 있는 정가게로 이전해서 나가면 되겠나요? 그러니까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 공동사용하기 위해서 들어와라 승낙서 줘도 안 되고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이 밖에서 중개업을 따라하고 있는 그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전 신고 나가면 안 된다고. 누구만?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사람만. 그럼 여기 갑을병이 이미 같이 쓰고 있었죠? 갑만 업무정지 기간 중이면 갑만 승낙서도 안 되고 갑만 이전 신고할 수 없다면 이 사람은 중개업하고 있다 지금. 하고 있으니까 공동사용할 수 있다 없다? 들어봐라 승낙서도 되고 다른 가게로 이전 신고해도 되고 딱 누구만 제한받는다.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사람만. 그러면 보세요. 공인중개사법에서 중개사무소 설치 기준은 누구든지 등록관청 관할 지역 내 한 개만 둘 수 있다 하고 법인만 뭘 둘 수 있고 분사만 둘 수 있고 종별 등록관청 관계없이 공동사용 요 세 가지만 허용된다는 거예요. 요거 이외에 천막 파라솔 종류 불문하고 임시 중개시설물은 둘 수 있다 없다? 임시 중개시설물은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지금도 아직까지 뭐 하도 가격 아파트 가격을 올리고 있으니까 모델하우스 근처에 가면 아직까지도 분양권 떴다방에서 분양권 전매 상담하는 사람이 있어요. 견본주택 모델하우스 앞에 보도상에 천막 설치하고 등록증 여기 걸려 있겠죠. 있고 여기 현수막 부자 드림 공인중개사 사무소 현수막 걸고 분양 계약하고 나온 사람 잡아다가 좋은 가격에 팔아드리겠습니다. 전매를 현장에서 하더라고. 그 떴다방을 규제하게 한 것이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 금지. 그럼 시기 전에 이렇게는 구분할 줄 아셔야 돼. 사무소 설치 기준에는 누구든지 법인 포함하여 등록관청의 시군관에 한 개만 둬야 한다. 법인만 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 쓸 수 있고 종별 관계없이 등록관청 관계없이 승낙서 첨부해서 이전 신고하거나 등록하면 공동사용할 수 요것만 허용되지. 이것 이외에 종류 불문하고 뭐는 설치 금지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 금지이면
그러면 나중에 암기사항인데 이중 등록을 한 경우하고 관할 지역 내 이중 사무소 설치한 거하고 구분하셔야 돼. 제재가 처벌이 다르다 그 말입니다. 전주에 등록할 때는 등록은 사람이 기준이니까 이중 등록 안 된다 그랬죠.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 중개사무소 안에서 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규제하기 위한 법이어서 한 사람이 이미 부동산에 소속되어 있다면 같은 시간대에 다른 부동산에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 이중 소속 금지하고, 등록증이나 자격증은 취득한 한 사람에게 전속되기 때문에 양도 대여가 안 된다 그랬죠. 묶으실 때 이중 등록하고 이중 소속, 양도 대여는 제재가 똑같으니까 이렇게 트리오로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양도 대여는 이렇게 묶어서 같이 정리하시고, 이중 사무소와 같이 취급하는 게 지금 보셨던 임시 중개 시설물 있죠. 요거하고 같이 제재가 이렇게 세 개를 묶어서 같이 정리하시고 두 개 같이 묶어서 제재가 똑같아요. 그럼 이중 등록은 성산구 중앙동에 가게 두었죠. 두고 등록했죠. 등록한 자가 또 사무소도 또 등록하는 것을 뭐라 한다? 이중 등록. 등록한 자가 등록했다. 이중 등록입니다. 사무소 몇 개? 두 개. 등록증 몇 개? 두 개. 이중 사무소는 성산구 중앙동에 등록하고 중개하다가 가게가 좁아서 옆 한 개 더 얻었다고. 아니면 2층에 한 개 더 얻었어요. 등록증 몇 개? 한 개. 가게는 두 개. 이게 이중 사무소예요. 그럼 법에서는 등록은 공인중개사 법인이 등록 요건이면 사람은 쪼갤 수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더 나쁜 놈이에요. 그래서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양도 대여는 나중에 걸리면 표현을 절대적 등록 취소라는데 반드시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그런데 여기는 등록증 한 개밖에 없죠. 사람을 쪼갠 건 아니죠. 가게만 한 개 더 얻었죠. 이게 또 나쁜 놈인데 이것보다는 덜 나쁜 놈이에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상대적, 임의적 취소 이렇게 나눠요. 형벌은 공이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은 곧 같은데 다른 게 이중 등록을 묻는지 이중 소속을 묻는지 양도 되어 나오면 제재가 똑같으니까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나와야 되고, 두 개 이상 사무소 설치했다 나면 이중 사무소이니까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떴다방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법인 포함하여 개업공인사가 중앙동에 등록한 가게가 있는데 현장 나와서 천막 설치하고 여기서 분양권 전매하더라고. 등록증 몇 개? 한 개. 가게는 몇 개? 두 개니까 이중 사무소 똑같이 취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제재를 보시면 제재가 이중 사무소 설치 금지에서 거기 118페이지 하단에 이중 사무소 설치 금지에서 동그라미 4번 있죠. 개업 공인중개사가 법을 위반하여 두 개 이상 사무소 두었다.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118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4번이요.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해야 한다면 안 되고 형벌은 1-1 돼 있죠. 옆에 페이지 2번에 임시 중개 시설물 설치 금지도 동그라미 3번에 임시 중개 시설물 설치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형벌 똑같죠. 그 옆에다가 118페이지 밑에 4번 옆에다가 세 가지 적어보시라고.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양도 대여.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양도 대여. 그렇게 세 가지 묶어서 땡땡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절대 취소 세 가지 하고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상대적, 임의적 취소 두 가지하고 구분하시라고.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양도 대여는 동그라미 묶으시고 땡땡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비교해서 이중 사무소 설치했거나 임시 중개 시설물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 두 가지.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양도 대여 하고 이중 사무소 설치하고 임시 중개 시설물은 제재가 다르니까 구분하셔야 된다. 됐어요? 좀 쉬셨다가 법인의 분사무소부터 다시 보겠습니다.